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안영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안영준 연구위원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세션 우주개발과 우주 상황인식 및 국산 항공기 수출 세션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지방공항의 활성화 세션에서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 세션은 이제 우주 쪽인데 상당히 미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항공기 수출과 관련된 하이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를 저희가 먼저 듣고요. 그 이후에 박시수 대표님과 송한석 부회장님 그리고 김홍철 교수님 모셔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당초 예상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요. 발표자 분들께서는 한 15분 정도로 제가 한 3분 전에 벨로 시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엄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주광물자원의 채굴과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항공우주력연구원 조홍재 박사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홍재라고 합니다. 저는 항공우주력 연구위원이기도 하고 저 국방대학교 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학회의 초기 창설 멤버로서 많이 기여를 못했지만 신동식 회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주 강물 자원, 소위 말해서 헬륨이라든가 히토륨 이런 것을 채굴하는데 먼저 가서 채굴하는 놈이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주제가 우주 방위 산업의 발전 뭐 이렇게 하지만 우주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주제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주와 관련된 것이 지금 많은 이야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한에서는 만리경을 쌓아 올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 자원을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선진 우주 강국으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규범 체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국은 국내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합법화, 합리화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 한국은 앞에서 아까 개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은 연안 국가에서 이제 시작하는 정도의 우주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스푸트니크가 1957년에 발사를 했고 우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약 한 60년, 70년 후에 우주가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승화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엔에서 먼저 법률 문제로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국제적인, 국내적인 법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은 조약, 어떠한 것은 관습법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것이 우주 규범이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 자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우주에 먼저 가서 우주 자원을 키워와서 자기들의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1957년도 그 이후에는 사실상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주 자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강물을 대표적인 것을 보면 헬륨3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g을 핵융합하면 석탄 40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매장이 극히 적어요. 그야말로 꿈의 원사라고 여겨지던 이러한 자원이 달과 우주에 있다. 그래서 70억 인구가 지구인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1만 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나 우주에 가가지고 자원을 채취해서 쓰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희토류라는 거죠. 희토류, 희귀하다는 거죠. 이러한 희귀한 금속 원소를 포함한 흙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뭐 반도체라든가 어떤 전자제품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희토류가 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주 자원, 우주 강물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인도 등 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의 자원을 무기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주 자원을 볼 것인가. 그리고 채굴을 해서 우리가 채굴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자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질연구원이라든가 전문연구원 이런 데서 우주 개발, 우주 자원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것이 현재의 어떤 우주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 규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국제사회는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1957년 이후에 5개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우주법의 어떤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우주 조약이 나왔고, 72년에 우주 손해와 관련된 책임 협약이 있고, 76년에 등록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79년에 우리가 말하는 달 조약, 달 협정, 여기서 인류의 공동유산, 자산에 관한, 자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79년에 달 협정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주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비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국제 규범으로서 조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국가들은 된다. 일부 국가들은 아직 그 국제 간섭법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범이라는 것이 특히 우주와 관련된 것이 한 70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군비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군비 확장, 또 현대전, 미래전에 있어서는 우주가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주상에 많은 그 스페이스 데블이라고 하는 파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주 상업화,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격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주 발사체의 승인이라든가 라이센스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것이 있고, 또 우주의 선진국과 우주 개발의 후진국 간의 현격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격한 차이 때문에 국제 규범이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또 보험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주에서 생성된 어떤 자원을 직접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국제 규범 체계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조약 관련 그 국제조약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67년 우주조약에 의하면 우주는 비전유 원칙, 어떤 국가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에 달과 달 전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색과 이용은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The Province of All Mankind 이게 1967년 우주조약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Province of All Mankind 이런 문구를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인류 공동유산 개념으로 자기들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이 1967년에 우주조약에서 나왔고 1979년 달협정에서 커먼 헤리티지 오브 맨카인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협정을 보면 태양계 내에서 지구를 제외한 달과 다른 천체 및 천연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새로운 국제 영역인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인류 공동의 유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죠. 1980년도에 시작해서 1994년에 완성된 해양법 해약 조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내적 문제, 바다 깊숙이 있는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해양법에서 공해라든가 또는 왕국에 관련된 조약에서도 인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달 조약에서, 달 협정에서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 탐사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국가기관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나사라든가 또 ESA 이런 국가들의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우주에서 달에서 나오는 자원을 어떻게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주도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루나 게이트라고 해서 달에 들어가는 어떤 계획의 일종으로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2021년 5월에 10번째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국이 되어가지고 달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우리도 참여를 하고 채굴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원의 법적 지위를 보면 우주 자원에 대해서 이것이 우주 자원이 우주 조약에 나오는 1967년에 나온 우주 조약의 그 전유 금지의 원칙에 해당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매우 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주에 있어서 전체를 또는 우주 공간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소유권은 어떤 국가의 주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자원을 채굴을 해서 이것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우주 조약에 나와 있는가 안 나오는가 이래 볼 때 우주 자원에 명확하게 우주 자원을 어떤 나라의 주권에 속한다 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 조약의 어떠한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류 공동유산이라는 것은 Common Heritage of Mankind라고 하는 것은 달 협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달의 전체의 소유권은 없지만 달이나 그 전체에서 채굴하는 자원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간 자와 후진국으로 따라가는 자의 갭이 생기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달 협정에서 인류 공동유산의 원칙이라고 해놓은 것도 과연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의 유산은 공유물이냐 무주물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떤 뭐 주인이 완전히 없는 그것보다는 공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진 그 우주 강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이분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달 조약 제11조 8항에서 달 자원의 상업적 탐사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 공동유산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달 조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선진국가, 개발도상국가의 이해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주조약, 등록조약, 달조약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인류의 영역이다. 그리고 달협정에서는 Common Heritage of Mankind, 전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명문으로 상업적 탐사를 했는 그 강물에 대한 어떤 개발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권한에 대해서 국제조약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는 국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룩셈부르크, 일본, 유럽, 중국에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각자 국내법, domestic law라고 하는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데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2015년에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에 보면은 기업에게 영리 목적으로 우주 자유분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2015년에 이미 이러한 Common Heritage of Mankind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달 협정에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1967년 우주 조약에서 전체의 소유권을 어떤 국가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달 협정에서 말하는 Common Heritage of Mankind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지 우주 자원을 채취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2015년에 자기들의 국내법에 도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같이 지금 국제 달 그 연구와 관련된 그런 양해 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일본에서도 우주 자원을 탐사를 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내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주 자원을 어떻게 탐사하고 활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없다. 그래서 우주개발진흥법 이런 데서 우주 자원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우주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협정을 계기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서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그 아르테미스 협정에서 현지에서 자원을 채굴을 해서 현지에서 가공을 해서 현지에서 이런 것을 이익을 남기는 그런 아르테미스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런 걸 했고, 이것이 이제 여러 기관이 있는데 한국전문연구원하고 한국우주원이 함께 하는 그런 플랫폼 이런 참여를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Common Heritage of Mankind라고 하는 달협정에 있는 이 조항은 국제적인 비준을 강대국은 또 비준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제적인 간섭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주의 전유물을 금지하는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전유하지 않는다는 것 같지만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진국가와 후진국의 그 차이가 크다. 그리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런 측면, 그리고 우주의 상업적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 강물을 캐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리고 인류의 어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 있는데 국제적 규범은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뉴 스페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제 우주법 체계가 우주 자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주 선진국가고 우주 개발 도상국가의 갭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선착순 원리,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제적인 조약을 국가가 구속되는 그러한 조약이라든가 국제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소프트 로라고 하는 코드 오브 컨덕트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상호 협의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하드 로로 갈 수 있는 5년 내지 10년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우주 자원이라든가 달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진 개발 도상국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되고 이러한 우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많은 본 국가들이 개발 도상 국가들이 우주 개발을 할 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우주 개발 기능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주 개발 하면에 있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먼 헤리티지 오브 맨카인드라고 하는 전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는 원칙이 잘 형성됨으로써 21세기, 22세기에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세계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